특별한 비법으로 최고의 맛을 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난로 같은 따뜻한 손맛의 이정님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의 요리는 네.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매력을 지닌 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집에서 어떤 요리를 또 해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따뜻한 게 좀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육개장처럼 얼큰하면서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양이 좀 풍부한 그런 네. 얼큰 소고기 들깨탕하고요. 그리고 실부추, 파프리카 넣어서 상큼하게 무침하는 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직은 뭐 쌀쌀한 날씨, 네. 온기 가득한 음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또한 기대가 됩니다. 고기 좋아하시니까 오늘 기대되죠? 고기 좋아하고 얼큰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밥상의 고민까지 함께 덜어줄 요리인 것 같은데요. 재료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큰 소고기 들깨탕 먼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탕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떤 고기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탕 하면은 가장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주는 게 양지머리예요. 양지머리, 네. 예. 그래서 냉면 육수 할 때도 이 양지머리를 쓰고요. 저는 항상 집에서도 미역국을 끓이든 콩나물국 끓이든 묵국을 끓이든 네. 양지머리. 그것도 저는 한우를 꼭 씁니다. 한우, 국은. 예. 네. 그래서 이게 국산 그 양지머리고요. 보시면은 고기가 색깔이 좀 이렇게 안 신선해 보이지요? 좀 그렇죠, 예. 핏물을 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핏물을 탕은 반드시 뼈도 그렇고요. 물에다 담가서 빼줘야지만 잡냄새와 그런 거를 깔끔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적어도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찬물에다 담갔습니다. 찬물에다가. 그러면 이제 핏물이 쫙 빠지죠. 그러면 예전에 차돌박이는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네네. 양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 고기는 양념을 따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삶아서 육수를 내고 오늘은 탕이기 때문에 네. 푹 끓인 진한 국물이 우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기는 이제 찢어서 이제 다른 채소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끓여주기 때문에 오늘 국물이 진해야 되거든요. 네. 다 익었는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려면 양지머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40분, 50분은 끓여줘야지 4, 돼요. 50분 정도. 네네. 예. 이렇게 덩어리로 넣을 때는. 근데 이제 썰어서 조금 끓일 때는 뭐 한 30분 이렇게 끓여도 되지만 네. 네, 그래서 푹 끓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육수를 네. 내볼까요? 네. 네, 이거 잠깐 들고 네. 계시면요. 육수를 끓일 때는 찬물에서부터 넣어도 되거든요. 국물을 드실 때는 찬물에서부터 넣어요. 처음부터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불 켜시고 고기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무는요. 그냥 이렇게 짜투리 무는 그냥 넣어서 육수를 시원한 맛 낼 때 고기 넣을 때 네. 꼭 무가 들어가야 국물이 훨씬 더 시원한 맛이 느낌. 있어요. 아, 그 시원한 느낌이 무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넣는데 이 짜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렇게나 썰어서 넣어도 되고요. 오늘은 이거 이따가 건더기로 쓸 거거든요. 채 썰어서. 예. 근데 이게 너무 익으면 다 부셔져 버리니까 예. 무는 조금 이제 한 뭐 10분 정도 끓었을 때 꺼내시면 돼요. 아, 네. 그 정도에. 네. 그리고 여기에 파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도 뭐 한 4-5장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양파인데요. 꼭 껍질째 같이 넣어요. 껍질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영양 성분이 고혈압에도 좋고 이런 영양 성분이 하얀 부분이 아니라 겉에 껍질 속에 가장 많기 때문에 예. 한 겹 남았을 때에 같이 씻어서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색깔도 조금 진하게 우러나와요. 육수 낼 때마다 넣어요, 저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양파를 같이 넣을 때는 그냥 썰어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육수 낼 때는 어떤 이런 재료들을 다듬고 자르기보다는 네, 그냥 통째로. 넣으셔도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고요. 40분 정도를 놔두게 되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물도 진하게 우러나고 네. 네, 고기는 찢어서 다시 양념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4, 50분이 경과했을 때의 모습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걸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걸를게요. 그러니까 냉면 육수 같이 맑은 육수를 할 때는 면포를 놓고 걸러야 돼요. 기름 한 방울도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물이 탕이니까. 그래서 그냥 고운 체에다가 걸르시면 돼요. 고운 체에. 안 쳤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걸러서 요거는 이제 그 육수로 쓸 거예요. 네.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저기 접시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네. 여기에 네, 지금 고기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다 재료들이 있지요. 그리고 양파 껍질도 있고 양파, 대파, 다시마, 그다음에 무는 무까지. 이렇게 짜투리 같은 경우는 육수 낼 때 쓰고요. 네. 이제 저기 미리 한 10분 정도 삶아서 건져 놓은 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는 물론 이제 육수의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도 쓰지만 이건 이것대로 건더기로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무 먹는 게 또 그렇죠. 묘미잖아요. 네. 그래서 건더기로 왜냐하면 우리 왜 육개장 같은 경우는 고사리도 넣고 또 뭐 그 토란대도 넣고 많이 그렇게 넣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건더기가 버섯하고 뭐 깻잎, 뭐 대파 요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무가 들어가면 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를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건더기로. 그래서 건더기로 쓸 무는 지금 완전히 안 익었잖아요. 예. 조금 덜 익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수에 내는 거는 짜투리 부분들은 더 오래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좀 식어서 찢을만 하네요. 네. 선생님, 전 많이 뜨거운데요? 선생님.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면요. 예. 뜨거울 때에 뜨거운 거를 집어야 될 때도 있고요. 예. 뭐 데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선생님, 잘 참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돼요. 미리 찢어놓은 걸로 저희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예. 선생님, 그런데 네. 이 요리라는 게 네. 혼자 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같이 하면 더 훨씬 재밌는 더 것 같아요. 좋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음식 할 때 또 이렇게 남편이 함께 거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다 컸으면 아이들하고 함께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요새는 남자도 요리 잘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럼요. 그럼 여기 찢어놓은 걸로 네.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 대파는요. 이거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반을 갈라주세요. 이렇게. 네. 반만 가르면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숨이 죽잖아요. 익으면. 그래서 반만 갈르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갈르시면 그러면 돼요. 선생님, 숨이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통째로 다 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요, 그 통째는 너무 굵잖아요. 아. 그래서 한 반 정도를 좀 갈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여기다가 넣고. 네, 그거 이제 좀 데칠 거고요. 여기에 부추는 네. 한 4등분은 해야 될 것 4등분, 같았죠. 네, 이렇게 해서 부추도 네,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부추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깻잎도 들어갑니다. 깻잎도 썰어서 넣나요? 네, 깻잎은 너무 크니까 예. 한번 썰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부지런 열심히 하셔야 또. 배워야죠, 예. 네네. 그래서 여기 꼭지 있는 부분 잘라내시고요. 이건 숨이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몇 번 하시면 돼요. 넓게 썰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깻잎. 이 깻잎이 향이 참 좋잖아요. 오늘은 들깨가 들어가서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아주 많이 나는 탕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깻잎의 또 향이 또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여기 뿌리 쪽 잘라내시고 양파는 그냥 뭐 이게 너무 곱지 않아도 돼요. 옆으로 높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네, 항상 손은 이렇게 예, 하셔야 안전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양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버섯은 오늘은 이게 생표고인데요. 생표고 넣으셔도 되고 느타리번 넣으셔도 되고 또 예, 다른 버섯들 요새 버섯 종류 많이 나오니까 버섯은 어느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버섯 이거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칼칼하게 좋아하시죠? 굉장히 칼칼한 거.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청양고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요 재료들은
그냥 버무릴 건데요. 이 대파는 데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끓는 물에 네, 여기도 소금 약간 넣고요. 오래 데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 대파를 데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대파는 김치 담글 때도 대파를 많이 안 써요. 예. 그냥 쪽파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예. 진이 많이 나와요, 대파에는. 아.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물에 한번 헹궈주면 진이 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건 오래 데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오늘의 콕 포인트가 될 수 네네. 있겠네요. 대파는 데쳐주면은 네. 끈끈한 네네, 진이 진액이 나오기 제거가 때문에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걸 헹궈서 네, 쓰시면 미끈거리고 이러는 게 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예. 파. 어우, 네. 맛있는 향이 확. 네네. 예. 이 파는요, 이렇게 고기나 생선에 독을 제거해주고 또 잡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파는 또 따뜻한 성질이 있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이 파를 좀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고기하고 무 삶은 거 여기 준비되셨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 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양파, 대파, 그다음에 요 재료를 넣어서 이제 이것도 그냥 넣어서 끓이는 것보다 묻혀서 양념을 해가지고 끓이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재료가요, 고춧가루 하고요,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 네, 그다음에 이거는 마늘 마늘. 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청주가 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참기름을 넣는 이유는 우리 왜 육개장 같은 경우는 왜 기름에다가 고추기름을 내잖아요. 예. 저는 고추기름을 안 쓰거든요. 기름 빨갛게지는 거 저는 아. 항상 싫어해요. 그거를 예.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기름만 넣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들깨가루가 들깨가루.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남겨서 나중에 담을 때 위다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 네, 이 양념을 여기다가 이제 버무려서 육수에다 넣어서 끓이면 이것도 끝이에요. 아, 벌써 끝났나요? 예, 준비만 해놓으시면 이제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이고요. 아까 청양고추, 부추, 깻잎은 좀 나중에 넣을 나중에 거예요. 네. 부추랑 깻잎을 먼저 넣으면 이게 숨이 죽기 때문에. 너무 숨이 죽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먼저. 저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부추가 너무 네. 일찍 넣으면 확 죽어서 네. 마지막에 넣어줘야 한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요리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입안에 침이 이렇게 고이시기도 그럼요. 하시나요? 예, 막 이렇게 향과 냄새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식욕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렸으면 네. 그래서 이제 육수가 네. 지금 아까 진하게 끓인 우리 양지머리 육수에 네, 이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넣고 어느 정도 끓여야 되나요? 이거는 육수는 지금 거의 다 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파라든지 이런 버섯 이런 것들만 끓으면 되니까 아, 7, 8분 이상 7, 그 정도 8분 끓으면 이상.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론 재료 넣고 부재료 남은 거 네. 그리고 간 맞추시면 돼요. 네. 근데 저희는 빨갛게 기름지게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끓을 동안에 끓을 동안? 실부추 이제 무침인데 이제 샐러드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재료를 쓰겠습니다. 네. 근데 부추랑 네. 실부추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있나요? 이제 영양부추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이거는. 부추는 좀 굵지요. 예. 그래서 부추는 오이소박이를 한다든지 부추 김치를 담는다든지 예. 볶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익히는 것보다는 다 날로 샐러드나 무침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그 연하고 또 좋지요. 저 지난번에 먹었던 네. 세발나무라고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예, 같아요. 색깔이랑은 비슷하죠. 예. 이제 맛은 틀리지만. 맛은 다르군요. 그래서 이거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썰을 때는요. 이것도 한 4등분 이렇게 4등분. 반 자르셔서 또 반 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것도 이것만 하시면 이게요. 약간 매운 맛이 있어요. 부추가. 아, 부추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 이것만 버무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밤을 채 썰었어요. 혹시 밤이 있으면 밤 씹는 맛이 또 있잖아요. 식감이 있죠, 예. 식감이. 그래서 밤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이게 푸른색만 있어서 이거는 파프리카예요. 네. 예, 조금
곱게 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게 이렇게 네, 그냥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써놓으면 이게 껍질이 단단해서 네. 썰기가 나빠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왜냐하면 이게 두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예. 그래서 얇게 써시면 됩니다. 얇게요, 선생님? 네. 너무 두껍다.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가늘어서. 예. 예. 다른 재료가 좀 크면은 굵게 썰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오늘은 실부추하고 함께 무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파프리카가 크면 길이로 6등분 또는 4등분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요거는 싸각싸각한 맛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색감도 좋아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잣도 조금 넣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네 이거는 간장이고요. 간장. 여기에 고춧가루 이거는 고운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운 저는 이 고춧가루. 양념 만들 때가 가장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사실 이 양념이 얼마큼 맛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음식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양념의 배합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 맛집 같은 데 가면 네. 그 양념의 비법이 있어서 네. 그런 비법들을 잘 공개 안 그렇죠.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비법을 공개하면 또 그렇죠. 선생님 이런 거 공개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아이 그럼요. 이거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또 많이 드시고 그러셔야죠. 고운 고춧가루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참기름. 네,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항상 무침에 쓰는 거. 네, 이거 유자청 다진 네. 거. 이게 들어가야지만 이건 맛이 나요.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선생님만의 비법이시죠? 네네. 예, 왜냐하면 유자청 국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자의 요 과육까지 함께 과육까지. 다져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씹을 때의 그 상큼한 맛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선 밤, 그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그래서 장갑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살며시 버무리면 돼요. 잣은 마지막에 넣나요? 네네. 예. 있으면 넣으시고요. 네. 아마 냉동실이나 이런 데 잣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넣으셔도 되고요. 요새는 견과류들 많이 드시잖아요. 집에 그렇죠. 견과류들이 다 있으니까 네. 호두, 잣, 뭐 땅콩. 아몬드, 땅콩, 뭐 썰어서 어느 거든지 좋아요. 그러면 먹을 때에 그 씹히는 고소함이 또 고소함 추가가 있죠,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담겠습니다. 부추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네, 고기도 좋고 또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훨씬 더 상큼하니까. 이 부추도 굉장히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간단한 웰빙 반찬이 됐는데요. 네. 자 바로 무쳐 먹는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상큼하고 향긋한 실부추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얼큰 소고기 들깨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완성해야 되겠죠? 예, 확인하러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펄펄 예, 끓고 있네요. 와우. 아, 네. 빛깔이 기름은 안 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육개장하고 다른 그거는 이제 깔끔하면서 지금 이제 예. 얼큰한 거여서 지금 빛깔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도 약간 들빨갛죠? 예. 들깨 때문에 그래요. 어. 들깨가 들어가서 이 정도도 얼큰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특 씨가 좋아하는 데는 얼큰한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거는 한 개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칼칼한 맛이 나니까 예. 하나만 넣고요. 네. 여기에 이제 깻잎은 깻잎. 제가 넣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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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는 반은 넣고 반은 안 넣을 거고요. 네. 네. 여기에 간은 저는 국간장으로 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다가 네. 칼국수 아, 면을 그럼요. 넣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드셔도 되고요.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칼국수를 넣으셔서 뭐 우동국수라든지 사리 네. 같은 거 넣어서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부추를 네,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네. 들깨 향과 예. 네, 아, 예. 저도 막 이렇게 막 땡기네요. 예, 네. 제가 지금 음식에 침이 튈 것 같아서 네.
마스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부추는 조금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깻잎은 많이 안 끓이고. 그리고 들깨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아까 남겨놓은 들깨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물론 끓여서 구수한 맛도 있지만 예, 이렇게. 자,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인 얼큰 소고기 들깨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른 보양식 얼큰 소고기 들깨탕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대파를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끈적한 진액이 제거되고 아린 맛도 사라진다는 사실. 그런 다음 양념에 버무려 보글보글 끓여주면 시원칼칼한 보양식 한 그릇이 뚝딱. 후루룩 마시다 보면 기운이 불끈. 얼큰 소고기 들깨탕으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얼큰 소고기 들깨탕과 실부추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얼큰 소고기 들깨탕은 우선 물에 소고기, 무, 대파, 다시마, 양파를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육수는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줍니다. 살캉하게 익힌 무는 채 썰고 소고기는 잘게 찢어주세요. 대파는 3등분하고 반을 가른 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식혀줍니다. 부추는 큼직하게 썰고 깻잎은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국간장, 다진 마늘, 청주, 참기름, 들깨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 소고기, 양파, 대파, 표고버섯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육수에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어슷 썬 청양고추, 깻잎, 부추 절반, 국간장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추를 올리고 들깨가루를 뿌려주면 얼큰 소고기 들깨탕 완성! 실부추 무침은 우선 실부추는 4등분 해줍니다.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는 채 썰어주세요. 간장, 고운 고춧가루, 참기름, 유자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채 썬 밤,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 실부추를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잣을 뿌려주면 실부추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얼큰 소고기 들깨탕과 실부추 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선생님.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얼큰 소고기 들깨탕부터 제가 시식을 좀 해도 네네. 되겠습니까? 예. 고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네. 해서 예. 그리고 국물도 얼큰해요? 근데 들깨를 깔끔하고. 들깨를 좋아하시나요? 아, 들깨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부추와 고기와 와. 네. 그래도 얼큰한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네. 그 뭐 들깨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호에 맞게 넣고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그릇 먹었는데 몸 보양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네. 더 깔끔하고 깔끔하죠. 네. 시원하고 네. 마지막에는 이 들깨가루가 또 구수함을 또 더해주는 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부추 또 파프리카 무침. 네. 넣어서 네. 먹기 전에 양념 만들어 놨다가 금방 버무리셔야 신선하죠. 아무래도 양념을 해놓으면 이렇게 숨이 죽으니까. 실부추가 약간 매콤한 맛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발 네네. 나물이랑 맛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씹는 순간 확신이 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채소들이 빛깔, 맛, 향기, 질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파프리카가 입안에 들어오니까 상큼하죠. 더. 상큼해요. 네네. 저는 파프리카가 이렇게 다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네. 저에게 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황태강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